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의 핵심은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에 있다. 근데 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수에서 계산된다.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등, 즉 주택 부수 토지하고 공유지분 소유주택도 주택수에 카운팅 되는데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합산배제 임대주택하고 상속주택이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가액 기준도 이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조금 다소 복잡한데 어찌됐든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주택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취득하게 오기 때문에 내 의사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맞겠죠. 근데 합산배제 임대주택하고 상속주택하고 두 개 모두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건 맞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상속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포함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종부세를 계산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처음부터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상속주택은 일단은 그 공시가액이 포함되고 단지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주택수 판정에서만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개정이 됐죠.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이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여야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근데 상속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유 지분이 20%를 초과한다고 해서 또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얘는 상속주택으로서의 혜택을 안 주겠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 지분율 또는 주택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상속주택에 대해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단지 한도를 두겠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2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역요, 즉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하고 광역시의 군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3년간만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 내가 세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 요건에 맞는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A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주택수하고 세율 판정 시 제외되고, 그리고 이 임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2억 자체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제외한 B주택의 3억 원, C주택의 5억 원, 얘네들만 합산해가지고 이제 주택 공시가격을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럼 8억 원이 나오겠죠? 이 8억 원에 대해서 과세기준금액 얼마가 적용되죠? 6억 적용되겠네요. 그럼 초과되는 2억 원이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A주택은 일단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두 채인데 B주택은 비조정, C주택은 조정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150%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겠네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상속주택은 임대주택과는 달리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할 때 합산된다는 겁니다. 아까 임대주택은
이 A주택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A주택이 만약 C주택 자체가 상속주택이라고 하면은 이 상속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 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 공시가격은 A주택, B주택, 그리고 상속주택인 C주택 5억 원이 이제 합산돼서 10억 원을 갖고 주택 공시가격 합을 결정하는 거고, 여기서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이 차감이 됩니다. 그럼 초과되는 4억 원에 대해서 이제 세율,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 일로부터 2년, 지방에 있는 지역은 3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A주택과 B주택만 갖고 있는데 A주택은 조정, B주택은 비조정입니다. 세율 어떤 세율이죠? 일반 세율. 세부담 상한율은 150%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일부 지역은 3년이 경과됐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죠? 주택 공시가격은 종전처럼 상속주택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 2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얘도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주택수가 한 채, 두 채, 세 채. 세 채면은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됩니다. 근데 너무 억울할 수 있죠.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걸 이 상속주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그리고 2년, 3년이 경과되면은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 카운팅 된다?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주택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특히 상속주택이 저쪽 지방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얘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점을 정부에서 알고 지금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임대주택처럼 주택 공시가격,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고 얘는 계속 빼고 계산하겠다. 그럼 주택 공시가격에서도 제외가 되고 과세 표준 이후에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할 때도 기간의 제한 없이 2, 3년이 경과됐다 할지라도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겠다. 즉 뭐예요? 상속주택도 임대주택과 같은 효과를 적용하겠다.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주택인데 이 상속주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개정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개정된다고 하면은 이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 개정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현재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조금 불합리한 규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재 정부에서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이제 개정 내용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일단은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종부세법을 변경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시행령을 통해서 부동산 계산 구조상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지금 몇 프로죠? 100%잖아요. 얘를 뭐 70, 80% 낮춰가지고 과표 자체를 경감시키겠다라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이제 과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세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법을 고치려면은 국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하고는 뭐 이해관계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법을 고쳐가지고 종부세를 완화시켜준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가지고 과표 자체를 경감시키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합부동산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현재 강의 시점에서 개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개정 예정인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 종합부동산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여부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주택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속주택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할 때도 2, 3년이 경과됐더라도 제외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일시적 이주택자. 내가 종전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6월 1일 현재 어쩔 수 없이 종전주택에 매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6월 1일 현재는 2주택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 취득세에서도 그렇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렇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중과를 배제해주고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이지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법은 그러지 않죠. 일시적 2주택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6월 1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특히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어떤 종합부동산세법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종합부동산세법은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개정이 됐었을 때 언제 분부터 적용이 되는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거였죠? 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답은 어떻게 됐죠? 임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말소되기 전까지, 아니면 말소되기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주택수에 들어갈 여지도 없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만 제외될 뿐, 그 주택수도 상속 개시로부터 2년, 기타 지역은 3년 내만 제외가 되고, 그 경과되면은 주택수에 카운팅되고, 특히 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임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속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포함된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세부 내역을 알고 싶은 분들은 부동산 세금의 정석 종합부동산세 편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